교회가 열심히 우리의 나름의 사역을 잘 한다면 의미 있는 전망과 도움을 가져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교회의 미래도 기독교의 미래도 밝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학원 복음화 협의회, 줄여서 학복협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제 학복협이 주최한 2023 대학생 청년사역 컨퍼런스가 우리 지역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의식 생활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 발제하고요. 앞으로 대학생 청년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당찬 5일장에서는 이번 컨퍼런스의 주 발제자이신 학복협 캠퍼스 청년 연구소장 김성희 목사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당찬 가족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30년 정도 캠퍼스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ESF라는 대학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해왔고요. 대표 사역을 9년간 하고 나서 지금은 캠퍼스 청년연구소를 섬기면서 네. 청년 사역자들 또 청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학원 복음화 협의회,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먼저 학복협이 어떤 사역을 하는 단체인지 목사님께서 직접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여기서 학원은 대학 캠퍼스를 의미합니다. 90년 이전에 한국에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 뜻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 단체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아마 1991년에 네. 결성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대구를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 학복협 네트워크가 있고요. 네. 교회와 대학 선교단체가 연합해서 청년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제자훈련하고 또 세상으로 파송하자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학복협, 다음 세대 중에 특히 이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또 훈련시키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섬기는 모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어제였죠. 2023 대학생 청년사역 컨퍼런스가 열렸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하시게 된 겁니까? 네, 이번 그 청년사역 컨퍼런스는 그 학복협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고 있는 대학생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 결과를 우리 대구 학복협이 주최해서 대학생 청년사회 컨퍼런스를 하게 됐고요. 저는 2022 네. 청년 트렌드 리포트라는 주제로 음. 대학생 의식 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또 총평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5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저희가 그 청년 대학생들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것들을 정기적으로 파악함으로 캠퍼스 선교 전략이나 또 청년 사역에 대한 흐름들을 찾아가기 위한 우리 나름의 노력이고요. 네.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2012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022 청년 트렌드 리포트를 이제 목사님께서 발제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간략한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신다면요. 이게 한번 발표되면 지금부터 한 5년 동안 유효한 통계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통계 자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학생들이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상황 형편,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담아내서 이제 저희가 정리하고 그걸 분석하고 적용하는 시간들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보면 일반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중에 크리스찬 대학생들 숫자를 이제 저희가 파악하고 나면 거기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 추가해서 크리스찬 대학생들의 삶이 어떤가를 봤고요. 또 한 축인 대학 캠퍼스 선교단체 학생들은 과연 이런 일반 대학생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네. 선교단체에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들 348명을 샘플링해서 네. 조사한 결과를 담아낸 것이 이제 이번에 청년
트렌드 리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 그 제목처럼 대학생들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리포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중에서도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지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크리스천의 비율이거든요. 네. 대략 뭐 예상은 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 그 조사에서 기독 대학생들의 비율은 14.5%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14.5%. 1000명 중에 네, 145명인 셈이죠. 네. 이 비중은 10년 전에는 17.2%였습니다. 5년 전에는 15%였고요. 거기서 약간 감소한 14.5%로 의외로 우리 기독교인 비율은, 청년 대학생 비율은 이렇게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 이런 걸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 보내주신 자료를 미리 좀 검토를 해보니까 가장 좀 흥미로웠던 게 이 기독교 청년 비율은 생각보다 10년 전에 비해서 준 폭이 적었는데 네. 의외로 다른 타 종교들은 생각보다 그 폭이 크더라고요. 네, 네. 왜 그런 걸까요? 저희가 10년 전부터 우리 기독교 조사를 하면서 나타난 그 사회학적, 저희가 정의한 용어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가정 종교화 되어가고 있다. 가정 종교가. 예, 가족 종교 내지는 가정 종교. 네. 그 말은 뭐냐면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여전히 그 다음 세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오는 학생들이 계속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퍼센티지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 아.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의한 것이 가정 종교, 기독교의 가정 종교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믿음의 씨앗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가 갈수록 가정 종교로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네. 젊은 기독교인이 줄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젊은 기독교인이 줄어드는 것은 이제 인구 통계학적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청년 대학생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2020년 기준에 의하면 대학에 입학하는 대학생 숫자하고 대학 정원 숫자가 거의 이제 맞아 떨어져 가고 있죠. 예. 예전에는 대학생 숫자가 많았었잖아요. 이제 그 비중이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 또 기독교 안에서 코로나를, 특히 코로나 지난 5년, 3년 동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기독교가 대사회적으로 보여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이번 통계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네네. 그 결과로 아마 교회에 대한 반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탈종교화 현상과 함께 탈기독교화, 탈교회화 현상도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이때는 좀 더 그거에 맞게 좀 우리가 기독교가 교계적으로나 학회적으로 좀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네. 네. 이것 말고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온 또 유의미한 내용을 좀 공유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21문항의 질문이거든요. 121개. 예, 121개. 네. 꽤 많은 질문인데 이 질문 가운데 이제 유사한 내용도 있었고 또 차이가 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좀 유의미한 것은 결혼관이 굉장히 이제 개방화되어 있다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아, 결혼과 변화. 성윤리. 아.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 하는 퍼센테이지가 당연히 10년 전에는 대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당연히 나 결혼한다 이렇게 응답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대학생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정도만이 꼭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퍼센테이지가 18%대입니다. 그 전에는 5% 미만이었는데 네. 많이 늘어난 거죠. 3배 이상. 네네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그 전통적인 중요한 가치가 조금 이 신세대들, 소위 대학생들, MZ세대에게는 좀 희석화되고 가치 절하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네. 그에 따른 성윤리도 상당히 이제 개방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양성평등 인식도 이번 조사에 의하면 많이 이제 완화된 것 같아요. 그 여성 차별이 심하다는 부분도 많이 완화됐고요. 예. 또 남성 차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의외로 20대 대학생들은 남성들이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남성들이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여기는 퍼센테이지가 많습니다. 네. 네. 혹시 우리 대구 경북 지역만의 특징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대구 학복협 우리 청년사역 컨퍼런스에 오면서 네. 이 1000명 샘플 안에 대구 지역 이제 인구 구성 대학생 인구 구성 분포로 이걸 정확하게 정밀하게 조사해서 대구 지역 그 대구 경북권 학생들이 103명으로 샘플링 됐습니다. 아, 꽤 많은 1000명 분이 참여했네요. 그 중에 이제 그 103명이 가지고 있는 좀 전국 조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 네네. 나는 것들이 고민을 터놓고 의논할 수 있는 친구 수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학생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 많아요. 예. 평균이 3.4명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대구 경북 지역은 4.0명이었습니다. 오. 4.0명. 그 분포가 2.7명에서 아주 적은 것 최하가 가장 높은 게 4.0이었는데 네. 대구 경북이 바로 4.0이었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 여부 또는 경험 여부는 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비중이 대구 경북 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아, 또 낮아요. 부모님들이 용돈을 많이 주는 건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인지 몰라도 평균이 37.3%였는데 네. 대구 경북 지역은 28.2%로 나타났습니다. 오. 전체 구성이 27.6%에서 네. 최고가 45.4%거든요. 서울이 45.4%로 기억이 되는데 네네. 그 중에 최저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관심 투자 그 항목 중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이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 네, 재미있는 것은 대구 경북 지역의 그 대학생들이 네. 부동산 투자 의향이 최고치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19.4%인데 그 평균이 10.1%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5.1%에서 19.4%인데 최고점이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생들이 응답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인데요. 대구 경북 지역의 기독교 비율이 낮고 그렇지만 일주일간 성경을 읽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교회에서 하는 의무사항, 네. 예컨대 주일 성수나 주일 헌금이나 11조에 대한 의무,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그 대학생 기독교 인구 비율은 낮지만 네. 신앙생활의 강도나 긍정적인 면은 강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어찌됐든 좋은 특징은 우리가 잘 살려서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안 좋은 특징들은 우리가 빨리 훌훌 털어서 좀 새롭게 보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요즘 세대 목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뭐 MZ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앞으로는 더 새로운 세대가 계속 나올 것 같고 또 교회가 네.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인식이 되는지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국 교회가 이 청년과 대학생들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미래 교회에 대한 전망이 29% 정도입니다. 특히 크리스찬 대학생들이 예. 전망이 높은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회가 열심히 우리의 나름의 사역을 잘 한다면 의미 있는 전망과 도움을 가져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서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교회 중에 이제 긍정적인 사역의 열매를 보여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컨대 이제 고려대 앞에 있는 성북중앙교회 사례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새벽 만나라는 어떤 사례가 있는데요. 예. 지역 청년들과 지방에서 올라온 유학생들에게 어머니가 해준 밥을 제공한다는 이런 취지로 네. 매일마다 새벽에 아침 기도를 마치면 새벽 기도를 마치면 학생들이 밥을 먹도록 제공하는데 그 밥을 단순히 뭐 도시락 제공하는 게 아니라 네.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마치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해주는 밥을 준비하듯이 정성스럽게 밥을 준비하고요. 네. 그걸 먹는 대학생들이 감동을 받고 예. 또 거기에 출석하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그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네. 감사헌금을 교회 다니는 학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헌금을 하는 사례도 있고 예. 하는 사례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의 미래도 기독교의 미래도 밝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 신학자 사무엘 에스코바가 포스트 모던 문화 속의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는 새로운 세대를 품을 수 없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섬기고 복음의 씨앗을 잘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학복협이 이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주시길 저와 당찬가족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응원하겠고요. 지금까지 학원 복음화 협의회 캠퍼스 연구소장이신 김성희 목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